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 함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54페이지고요. 17번부터 풀겠습니다.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 0,1을 지나고 정근선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와 B, C에 대한 수식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이 A와 B, C는 유리의 함수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되는 미정계수예요. 자,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식을 구성하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요. K는 적당히 이제 상수로 둔 거고, 이제 이 점근선 x는 2고 y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질 때를 생각해서 그것의 평행이동이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x-2와 요 유리식에 이제 1을 더해서 요 점근선을 갖도록 식을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이 0,2를 지나야 되니까 자, 각각 x와 y자리에 0과 2를 대입해서 k 값을 구했고요. 자, 그걸 원래 식에 대입해서 통분을 하고 다음 a, b, c 위치에 두 식이 같게끔 비교를 하면은 a, b, c는 각각 1, 4, 2가 되고 주어진 수식에 대입하면요 7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주어진 정역 안에서 이 무리함수가 최소값이 2일 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 최대값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좀 좋거든요. 지금 보니까 x 앞에 부호와 개수의 부호와 근호 밖의 부호가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뭐 시작점은 이제 원점은 당연히 아니겠죠. 적당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사분면 방면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그죠? 그런 어떤 x좌표의 부호와 근호 밖의 부호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결정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 지금 마이너스 3과 2가 마이너스 3이 좀 더 왼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2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2라는 값을 요 x자리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2겠다라고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의값이 커질수록 시열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2에 대응된 값이 2다 라고 썼고요. 그때 이 k값이 1이니까 이제 k 원래 1을 대입하고요.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니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k를 대입해서 결과가 5가 나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자 19번에는 두집합이 있는데 각각 이제 그래프죠. 이게 그리고 요 이제 각각 무리함수식과 이거는 이제 1차 함수식인데 그것들이 그래프가 이게 뭐예요? 교집합의 원소계수가 한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교점을 한 개 갖는다는 거겠어요.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식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뭐 요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런 식으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1,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쯤 뭐 한 여기가 이사분면 방향 이사분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교점을 한 개 가지려면은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그쵸? 뭐 파란색보다 좀 더 y절편을 크게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간색보다 요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요 빨간색 직선보다도 y절편을 더 작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죠? 뭐 이렇게 위로도 올라갔다가 밑으로도 내려갈 때 뭐 그런 식의 형태일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근데 계속 교점을 한 개씩은 가질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우리 교점을 생각한다면은 요 녹색의 그래프랑요 파란색 그래프 좋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k의 최소값이거든요. 근데 k는 지금 요 1차 함수식의 y절편에 해당되는 거니까 y절편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파란색도 당연히 한 점을 만나게끔 한 점, 교점을 한 점 갖게끔 하지만 y절편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은 여기 있고 딱 봐도 여기가 더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형태보다 좀 더 y절편을 작게끔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럼 요 그래프보다 좀 더 y좌표편이 밑에 나와줘야 되면 그러면 이제 교점을 망가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직선을 평행이동시키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딱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교점을 여기서 한 점 갖게끔 그게 이제 요 y좌표편이 가장 작게 같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이겠다 해서요. 우리 이때 k값을 구하고 싶은데 요 주어진 직선이 그럼 마이너스 1,1을 지나면 되니까 이 x와 y자리 각각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서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면 돼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 뭐다? 최소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20번에 1보다 큰 실수 전체 입합에서 이렇게 주어진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정의됐는데 자, 이 뭐 합성도 돼 있고 역함수도 존재하네요. 그런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요. 자, 우선은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좀 간편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방법은 자, 여기 주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자, 이게 어떤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를 취했을 때는요. 이 역함수의 부호를 분배하듯 계산하면서 이 앞뒤가 바뀌죠. 그렇죠? 요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뭐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F와 F 인버스가 서로 인접해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통째로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G 인버스 합성 F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차근히 해보면 되겠죠. 우선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 그러니까 G 인버스 3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하자? 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G 인버스 3을 적당히 A라고 두고 그럼 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G가 3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1이 3이 되도록 A값 5를 구했다. 근데 이 5는 애초에 주어진 정의인 1보다 큰 실수 전체에 만족을 하죠. 정의역 안에 속하니까 우리가 답을 그냥 바로 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자, 여기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요건 이제 유리함수인데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A, B, C 여기서 이제 구성한 것들을 토대로 여기서 이제 재조합해서 식을 만들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디 사분면을 지나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요 주어진 그 함수 식을 보고 A, B, C를 좀 가늠하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x는 1이고 y는 2라는 정근선을 가지니까 그걸 각각 여기 식에 반영했고 k는 지금 적당한 상수예요. 근데 이게 지금 0,1을 지나니까 x와 y자리 0과 1을 대입해서 k값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주어진 식에 대해 통분하면 x-1분의 2x-1이 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식이고 그럼 a, b, c를 각각 계산할 수 있겠죠. a는 1이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다 재조합해서 다시 여기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요. y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서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일 거예요. 근데 자 y절편이 선생님 y축까지 다 표현을 못했는데 그 x좌표가 0일 때니까 0, 루트 2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 3, 4분면이고 2, 4분면 지날 거고 여기 1, 4분면이겠죠. 그죠? 그래서 4, 4분면 빼고 다 지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이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지나겠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자, 22번에 자, 함수 f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합성한 개수만큼을 2, 3 표시를 하겠대요. 자,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자, x라는 집합에서 대응이 되는 건데 정역과 공역을 같이 자, 1에서 함수값이 3이고 3번 합성하면 상당함수가 된대요. 그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에 13번 합성하고 14번 합성한 함수의 2와 3에서의 함수값이 뭐냐 합이 뭐냐 인데요. 자, 얘도 한번 대응표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f에 대해서 자, 이렇게 1에서가 지금 3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랑 3이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f가 역함수 g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해야 되니 만약에 2가 1에 대응되면 3은 2에 대응되고요. 2가 2에 대응되면 3은 1에 대응돼야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만약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F2가 2고 F3이 1에 대응된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F를 3번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1을 한번 요것을 토대로 계산해 봤어요. 3번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수를. 그러면 F1은 지금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3. F3은 뭐예요? 1이라고 했네? 그럼 F1 구해야 되는데 F1은 또 3이에요. 그럼 뭐예요? F를 3번 합성했는데 그것의 1에서의 함수값이 1이어야 되는데 이 항등함수로 했으니까요. 3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배가 되죠. 조건에. 그렇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아닌 자, F2는 1에 2가 아닌 1에 대응되고 F3은 1이 아닌 2에 대응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G라는 함수에 합성을 하고 여러 번 하고 각각의 이제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G의 3번 합성한 함수 역시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보려고 해요. 보세요. 자, G를 3번 합성했다. G 합성, G 합성, G. 각각은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로 바뀔 수 있죠. 역함수를 했으니까. 근데 얘를 또 한 번에 이렇게 묶어 쓸 수 있어요. 저 여기 순서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함수에 얘가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되면서 그죠? 순서가 바뀌어서 이 인버스를 묶어 쓸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이 F를 3번 합성한 꼴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항등함수의 역함수가 되는데요. 역시 항등함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의 3번 합성한 함수는 항등함수가 돼요. 자, 그런 이유로 자, G 13번 합성, G 14번 합성은 이렇게 G 12번과 G 2번, G 12번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구분했는데 이 12번이 결국 뭐예요? 이 3번의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i를 4번 합성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2로 나오고 얘는 이제 3으로 나올 거예요. 각각 항등함수니까요. G12가. 그래서 G2랑 G 합성 G 두 번 합성의 3에서의 함수값 읽기 어렵네요. 자, 그럼 각각 어떻게 돼요? G2는 결국은 F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함수니까 자, 공역에서의 2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시킨 3이 결국 이게 함수값일 거고요. G2, 3은 자, 여기서 출발. 자, 1로 가요. 1을 여기서 한 번 더 갖고 와서 이제 또 역으로 대응을 시키면 2가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3과 2가. 그래서 2를 더한 5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23번은 지금 식이 유리함수고요. 1,3을 지나면서 주어진 식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서로 대칭이래요. 그때 자, F7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을 우리가 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y는 x분의 k라는 기본적인 원점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 기억나죠? 유리함수. 근데 걔는 사실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두 개의 대칭인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 두 직선의 교점이 또 뭐가 돼요? 원점인데 그 원점이 결국은 원래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의 대칭인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주어진 함수가 y는 x분의 k라는 적당한 식에서 얼마만큼 평이동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대칭이라는 것은 기존의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적당히 평이동을 해서 각각의 직선이 됐다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우면은 이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이 뭔가 존재할 거예요. 그쵸? 연립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 점이 뭐예요? 결국 y는 x분의 k 이 함수의 원래 원점에서 대칭을 만들었던 그 형태에서 평이동된 정도만큼의 대칭인 점을 형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교점이요. 이해되나요? 자, 우선은 한번 이 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해볼게요. 이 함수의 대칭점이 된다. 그럼 이게 3,2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y는 x분의 k라는 적당한 기본형의 그래프가 있었다. 식이 있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해서 원점으로 대칭이었던 그 그래프 자체를 3,2의 대칭인 그래프로 바꿨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이요. 이걸 알면 참 수월하겠죠. 왜냐면은
대칭인 점도 대칭인 점이지만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요렇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y는 x분의 k가 원점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3만큼, 2만큼, x축의 방향 3만큼, 2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x-3 그다음에 여긴 플러스 2를 해서 그만큼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은 우리가 훨씬 수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 1을 대입하고 뭐 그 결과 3이다 라고 해서 a와 b와 c와 d에 대한 식을 세울 수는 있지만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요. a, b, c, d 식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직선에 대한 대칭 조건을 쓰고 싶은데 좀 뭐 복잡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교점을 대칭점으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훨씬 수월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식 자체가 여기 fx랑 일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또 역시 1,3을 지나야 되니까 그걸 대입해서 k 값을 구하고요. 그 원래 식에 대입해서 통분해 갖고 이 자체를 통분하면 이제 ABCD를 나오는데 이걸 이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fx니까 거기 7에 대한 함수값만 구하면 되죠. ABCD를 구하란 말은 없었으니까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얘를 통분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 주어진 식에 7을 대입해서 바로 함수값을 구했다.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떤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것의 교점이 결국 대칭인 점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굉장히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걸 모르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쓰지 않고 만약 풀려고 하면은 뭐 이 대칭인 어떤 형태를 통해 좀 어렵사리 구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세 줄로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24번. 자, 주어진 함수가 무리함수고요. 각각 이제 첫 번째는 역함수 구해보고, 두 번째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Q라고 할 때 두 점 사이 거리.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역함수는요. 자, y는 꼴로 표현한 뒤에 얘를 이제 x는 꼴로 고치고 x랑 y 위치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정의역과 치역을 선생님 따로 써놨어요. 왜냐면은 이 주어진 역함수에 우리가 정의역도 표시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 정의역을 표현할 때 원래 함수의 치역까지 따져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이제 x는 꼴로 바꾸고 x랑 y 위치를 바꿀 때 이 정역과 치역이 문자도 바뀌고 애초에 이 정역 치역 자체도 바뀌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주어진 함수의 정역은 1보다 큰 것 같고 치역도 1보다 큰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은 이제 이 근호안을 0보다 큰 것 같게 만드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고 그다음 치역은 뭐예요? 얘가 애초에 y는 루트 x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원점을 지나며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시작했을 때 y축의 방향을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결국 기존의 0보다 큰 같은 실수를 치역으로 가짐을 평이동 1만큼 평이동하면은 1보다 큰 같음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확보를 했고요. 다음 자 x는 꼴로 바꿔요. 뭐 여기 이제 적당히 인양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과 치역은 이제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y를 변수로 갖는 함수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 치역과 정역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치역을 통째로 정역을 갖고 오고 여기 정역을 통째로 치역을 갖고 온 겁니다. 자, 다음 이제 x랑 y 위치를 바꾸기예요. 그럼 뭐예요? 기존에 y였던 문자를 x로 바꾸고 여기는 x로 문자를 y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함수랑 정역 치역이 일치하네요. 그쵸? 근데 함수식은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 근데 그것을 이제 f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예요? 만약 교점을 갖는다면은 y는 x 위에서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y는 x랑 요 원래 함수랑 연립을 해서 교점을 따져도 원래 여기 문제에서 의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자 x는 1 또는 x는 2가 나왔으니 결국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근데 그럼 뭐예요? 그 교점은 y는 x 위에도 지나니까 x, y 좌표가 각각 일치해야겠죠. 그러니까 1,1과 2,2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점이 각각 P와 Q일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이제 PQ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함수에 해당되는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그 경우의 수의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를 차례로 풀어보면은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